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더리움의 ETF 승인으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있었죠. 거래규칙 변경 관련 신고서인 19B4 신청서를 신청을 했었던 5월 20일 부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S-1 공시인 증권 신고서를 신청하고 나서 7월 23일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생각보다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동성이 작용을 했겠지만 오히려 솔라나보다 방어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솔직히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ETF 승인 이후 하락한 다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어요. 비트코인 ETF가 성공한 이유는 기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들이 자산 운용사를 통해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생기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의 수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7월 22일 정도에 차트를 보고 생각보다 인기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별표층 구간에서는 S1 공시도 아니고 19B-4 신청서를 가지고도 이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별표층 구간에서는 S1 공시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별표 2개 친 이 구간에는 S1 공시를 신청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정도 가격이 아닌 더 높은 가격에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320만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가격은 이미 4월 달에 예상이 되었던 가격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지금 당장 갖다 버릴 알트코인 탑3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맨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아가다간 평단이 이 위의 자리에서 계속 잡혀져 있는 평단 거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투로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더리움 320만원에서 아가리 있죠? 영상을 녹화한 시기는 이 시기였어요. 그리고 하락 반등 이후 하락이 나오면서 320만원에 대한 터치를 해줬는데 별표 2개 친 이 공간에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렸었습니다. 5월달 초에 보시면 비트 이더 솔라나를 추천했었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기대보단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예측했었던 거는 이더리움 이슈는 이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갈 자리는 어떻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3월부터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연히 과거보단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이더는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비트코인은 프레임 자체가 디지털 금이라는 자산 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더리움의 프레임은 암호화폐 기술 개발 회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관심이 적었을 것이고 경기 침체의 불안감에 대한 이슈와 전쟁 이슈 등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인기가 더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더리움 ETF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행이 아닙니다.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목적은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ETF로서 상패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거든요. 얘가 살아남아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물기를 제대로 트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스타트를 끊어놓고 이더리움으로 물기를 터놓고 이게 살아남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가 만들어졌을 때 관심도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더리움이 끝까지 버티는 게 목적이냐면 이더리움 ETF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다른 대장급 코인인 솔라나, 리플, 에이다, 도지 등등에서 ETF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고 비로소 그때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계속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가지 이슈들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등에 실패를 하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저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전재산 몰빵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 380, 358만원 정도죠. 이더리움은 얼마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다들 상장하는 가격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업비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더리움이 30만원에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만원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비트스탬프의 차트로 보면 상장한 날의 종가를 보면 2.9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0.5불까지 내려갔었어요. 1불도 안 했던 거거든요. 0.5불부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봐볼까요? 16년 6월에는 4,500%까지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18년 불장까지는 31만 프로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1년 최고점으로 보면 100만 프로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코인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믿는다면 이더리움을 믿는 게 맞죠. 그게 상식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모두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은, 비트코인은 아빠, 이더리움은 엄마,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ETF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가격 하락이 나왔다고 이더리움이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통 뉴스에서 비트코인 얼마 간다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1억 3천도 있고요. 그 다음은 2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을 유추하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억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3억을 간다는 가정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이 3억을 간다.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솔직히 10억은 어렵더라도 3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대략 지금 가격에서도 3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가만히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비트가 3배 상승이 된다면 이더 같은 경우엔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35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 5배면 12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분이라면 비트코인을 믿을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믿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잡 알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투를 할 때 이더리움만 사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다른 대형 코인들도 골고루 담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특성이 있으니까 기간적으로 여유있게 담아줘야 돼요. 제가 영상을 올렸던 이 4월 달에 320만원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단 부근까지 오게 됐었죠. 그리고 영상 계속 보셨으면 아마 이 A 구간에서도 가볍게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상단 부근에 평단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물타지 마시고 솔직히 500만원 정도 평단이면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코인 시장이 어떤 시장인데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금액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여유있게 기다리시는 게 답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시드를 또 끌고 오실 거거든요. 그럼 그 끌고 온 시드를 가지고 이더리움에 약간은 물을 타준다고 해도 다른 코인을 또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별표친 구간에 물려있는 분들도 나중엔 편안하게 수익 이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수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사라지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0%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는데 얘가 사라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현금 비중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현금 비중 중요하고 분할 매수 해야 되고 분할 매도 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